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속일 코인인 니플, 바로 XRP 코인입니다. 자, 어젯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됐죠. SEC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소를 취하했다. 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XRP 코인은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한 상품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강세 신호로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고 3%가량 현재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SEC와 XRP의 법정 공방이 4년 동안 이어졌다가 그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냥 끝난 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지난 1차 법정 공방의 결과처럼 SEC는 XRP한테 벌금을 받아야 되고 이 벌금 또한 어떻게 낼 것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해당되는 기관들한테 XR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도 지난 법정 결과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지금 시점에 그냥 냅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재차 상승력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게 현재 XRP 코인의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SEC와의 법정 공방의 벌금을 XRP로 낸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좀 틀려집니다. 어떤 부분이냐? 현재 시점에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불법 자금으로 들어왔던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XRP의 벌금 또한 이 XRP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어찌 보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재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SEC와의 해결이 완만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SEC와 XRP 코인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오늘 날짜로 3% 빠져가고 있지만 미국 장이 다시 한번 열리는 그 시점에 재차 반등력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XRP 코인에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IPO 그리고 이 ETF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근데 SEC가 이번엔 완벽하게 해당되는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 또한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상승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작용되면서 세 번째 CBDC엔 디지털 화폐 또한 강력한 모멘텀을 같이 지지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미국의 니플이 항소를 취하했다. 이 부분은 4년간 법정 공방에 종집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죠. 지금 XRP 코인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서 그리고 니플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확실하게 해당되는 XRP의 사용 용도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어떠한 사용 용도가 많아졌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재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XRP 코인이 얼만큼 기존의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왜 콕 집어서 니플을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자, 미국 국채 거래를 지원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XRP 코인이다. 미국의 국채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행한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RWA 시장 어떤 부분입니까? 미국 기관들을 통해서 디파이에 대한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RWA, 리플 레저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RWA는 실물 자산이에요. 30조 달러 시장의 RWA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게 리플이 지난 2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RWA의 그만큼의 핵심적인 가치를 리플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용되고 있을까? 그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어떤 게 승인되었습니까? DFSA가 승인되었어요. 자, 두바이에 결제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는 RWA,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 가치에다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죠. 왜? XRP를 가로막았던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부가적으로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죠. 기관들한테 판매를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벌금은 어떻게 낼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또 한번 틀려질 겁니다. 물론 XRP 코인이 얘네가 항소했다라고 해서 벌금 내고 끝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은 XRP만 알고 있어요. 저 또한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어느 방향성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하나씩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관들, 미국의 기관들과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XRP 코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얼만큼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올라가고 추후에는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품절 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부분은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자,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이체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하죠. 스위프트라는 건 우리 한국에 있는 원화의 금액을 일본의 엔화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과정을 가져가죠. 이 부분들 때문에 스위프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드는 수수료도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거를 XRP로 바꿔서 보내게 되면 어떠한 이유가 나옵니까?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XRP로 곧바로 미국, 일본 어느 나라든 XRP를 다시 한번 보내면 된다. 이러면 어때요? 다이렉트로 보내는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 자체가 XRP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렇다는 건 XRP 코인이 국가 간의 이체 또한 XRP로 한다면 확실한 시장 가치는 더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국가 간의 이체가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한꺼번에 같이 변동되면서 다 같이 잘 돼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관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미국의 관세는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세를 올린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만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또 하나, XRP 코인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전형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은 누굽니까?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 오늘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인 이번 연도 25년도에 금리를 2번 낮출 수 있다. 자,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 금리를 낮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고래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고금리야. 그럼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매도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금리를 2회 낮춘다는 건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부분 또한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가서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리플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이 패드나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패드나우의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이미 27개의 기업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하고 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패드나우와 XRP의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곧바로 미국 연준과 해당되는 XRP의 협력 관계를 같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미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패드나우 서비스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XRP에 연동되고 있는 은행권들, 기관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10,000개 이상 올라간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확실한 시장 가치가 느껴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3,600원도 다시 깨졌으니까 불안하다.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공포감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이제 항소를 취하했다. 이것만으로도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고 그러한 모멘텀이 추구적으로 나올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쭉 하고 끌어올릴까요? 고래들이 절대로 원치 않죠. 왜 그럴까요? 고래가 바라보는 개인들은 뭡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에요. 잠재적인 매도 물량, 당연히 개인들한테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뺏어내야 되겠죠. 그게 고래가 지금 하고 있는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겁니까? 자전거래. 제가 자전거에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위에 매도 주문을 많이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 이 자전거래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냥 들어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무섭게 공포감 자극해서 매도 물량 유도하고 다시 끌어올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고래들의 움직임에 하나하나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차트,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쯤 발휘가 될 것인지도 같이 판단하면서 이제는 항소가 취하됐으니까 곧바로 IPO가 떠오를 것이고 ETF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는 투자에 해당되는 매입, 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을 드렸던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물론 공포감이 나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곧바로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